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제네시스 GV70 발표회에서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GV7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신 모델이죠. 그리고 G70과 함께 제네시스 브랜드의 볼륨을 높여줄 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형 SUV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GV70에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엔진은 다른 제네시스 모델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3.5L 트윈터보 가솔린이 있고요, 2.5L 가솔린 터보, 그리고 2.2L 디젤도 있습니다. 다른 제네시스처럼 GV70도 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형의 엔진이나 옵션 패키지를 추가를 하는 거죠. 기본 가격은 4,90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반형 모델과 스포츠 모델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외장 디자인은 GV80과 같은 패밀리 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 작아서 그런지 GV80보다는 좀 더 단단하고 응축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외국 기준으로 보면은 컴팩트급에 해당이 되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런 통상적인 컴팩트보다는 차가 좀 더 커 보입니다. 차 외부에서는 제네시스 특유의 두 줄 라인이 적용이 돼 있어요. 헤드램프도 두 줄이고 테일램프도 두 줄 라인이 적용이 돼 있죠. 외부에는 크롬 장식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릴 디자인은 일반 모델과 스포츠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릴 디자인이 두 가지죠. 확실히 육안으로 보기에 스포츠 모델이 좀 더 스포티합니다. 딱 눈에 띄는 디자인이에요. 외장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헤드램프 옆쪽에 있는 그 보닛의 끝처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살짝 덮인 것 같은 그렇게 디자인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좀 어색하거나 이색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보닛의 끝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팬더의 그 측면 라인도 멀리서 보면은 그 보닛이 약간 좀 뜬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단차가 거의 없는데 측면 보닛 라인에 그 처리를 좀 접어서 그런지 옆에서 보면은 좀 단차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GV70은 안팎으로 좀 이어지는 라인이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헤드램프부터 시작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완만하게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들 대비해서 좀 더 특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이 가까이서 보면은 좀 되게 굵게 주름이 잡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측면의 실루엣이 좀 더 강인해 보입니다. GV70은 컴팩트 사이즈에 해당이 되는데, 제네시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중형 SUV예요. 근데 차체 사이즈로 보면은 중형과 컴팩트의 대략 그 사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형 투싼과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인 사이즈는 다 커요. 전고만 제외하고. 특히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GV70이 신형 투싼보다 100mm가 더 길어요. 주요 경쟁 모델로는 GLC나 X3 등이 있는데, GLC와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인 사이즈는 조금씩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과 전폭이 더 크고요, 반면에 전고는 조금 낮아요. 그리고 휠베이스는 GLC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후면은 실제보다 전폭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테일램프의 면적이 가로로 넓다 보니까 실제보다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방향지시 등의 위치는 GV80과 달라요. GV80은 이 테일램프에 같이 있는데, GV70은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과 스포츠는 범퍼 아래쪽과 머플러의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스포츠에 비하면 일반 모델의 범퍼 아래쪽 디자인은 조금 밋밋한 면이 있어요. 반면에 스포츠는 이거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죠. 뒤에서 봤을 때 결정적으로 다른 게 그 머플러의 형상이에요. 일반 모델의 머플러 팁은 다른 차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에서 좀 생소한 느낌도 있습니다. 반면에 스포츠 모델은 머플러 팁이 원형이어서 조금 더 스포티합니다. 타이어는 미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호에 40R 21입니다. 21인치가 GV70에서 가장 큰 휠 사이즈죠. 스포츠 모델은 타이어나 사이즈는 똑같은데 휠 디자인이 다르죠. 근데 이 스포츠 모델의 그 20인치 휠 디자인이 훨씬 멋있네요. 예, 실내는 새로운 디테일이 많습니다. 제네시스의 다른 차들과 같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같지만 새로운 디테일이 꽤 많이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2.5 터보의 시그니처 셀렉션 2가 적용된 사양이고요. A필러와 천장에 적용된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모델보다 약간 좀 소재가 얇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전체적인 고급감에서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스포츠고요. 확실히 일반 모델보다 좀 더 스포티하긴 합니다. 장식이 추가돼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게 그 빨간색 액센트인데,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시트, 그 테두리에도 그 빨간색 그 바늘땀이 쓰였어요. 이건 약간 좀 N9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안전벨트의 색깔도 빨간색입니다. 센터패시아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성용 핸드백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만져보면 우드는 아니에요. 약간 좀 비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차들에 비하면 송풍구 디자인을 굉장히 슬림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GV70에는 애프터 블로우 기능도 추가가 돼 있죠. 신형 투싼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제네시스 브랜드에선 첫 번째네요. 이 기능은 시동을 끄고 30분 후에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는 14.5인치 와이드 탑이 적용이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고요. 같은 70인데 G70과 모니터 사이즈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14.5인치 모니터는 다른 와이드 타입에 비해서도 유난히 좀 그 양쪽으로 와이드함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돌출형답게 모니터의 위치는 꽤 높고요. 그래서 시트 포징 가장 낮게 하면은 눈높이와 거의 맞습니다. 지금 이 홈 화면이고 안쪽의 인터페이스는 다른 차들과 거의 같아요. 최근에 적용된 주요 편의 장비들이 거의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차량과 내비게이션, 사운드, 이 사운드의 경우에도 오디오 메뉴인데 꽤 세분화가 되어 있네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강하게와 보통, 약하게, 끄기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 화면 구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래픽 테마와 차량 색상, 글자 크기, 홈 배경 화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다른 제네시스와 동일한데 아무래도 최신 모델이답게 이런 세부적인 메뉴가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과 터치패드에서 사용자 즐겨찾기 그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DMB나 미디어, 자연의 소리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지니뮤직은 유료죠. 그리고 발레 모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카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기능이긴 한데 이번에 지문인식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시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전후 위치와 등받이 각도, 쿠션 높낮이, 쿠션 각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승석 시트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무드 조명 화면인데 여기가 지금 밝아서 무드 조명이 정확히 어느 정도나 적용이 되는지 좀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근데 기존의 다른 제네시스에 비하면은 그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조금 더 넓지 않나 싶습니다. 색상은 다른 차와 거의 동일하고요.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과 과속 안내 연동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여기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해서 차 주위를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360도 기능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360도 화면이 약간 좀 이렇게 광각이 광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앵글을 눌러서 이렇게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탑뷰와 후방뷰, 주차거리 경고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터레인 모드 사용할 때 화면이 이렇습니다. 지금이 스노우고요. 이게 머드, 이게 샌드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현재 위치와 기울기, 수평, 토크 배분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제네시스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 공조장치 부분의 디자인인데 다른 제네시스와 디자인이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잘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모니터와 공조장치의 그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공조장치의 위치가 그렇게 낮다고 생각이 되진 않고요. 거기다가 이 공조장치에 적용된 그 화면의 액정이 꽤 큽니다. 이 양쪽에 오프나 오토는 물리 버튼이고요. 여기는 터치죠. 이 공조장치 액정에 적용된 그래픽이나 폰트는 오히려 상위 모델보다 더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주요 큰 버튼들이 나열이 되는데 이거는 뭐 제네시스나 다른 현대차와 거의 동일하게 쓰는 그런 배열이죠. 흔히 센터페시아라고 불리는 부분의 디자인도 좀 특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쪽 부분과 이 컵홀더가 있는 부분의 높이가 같잖아요. 근데 이 차는 높이가 달라요. 이쪽에 비해서 컵홀더 위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느껴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컨트롤 패드와 기어, 다이얼에 있는 이 부분이 좀 높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잡은 손과 좀 가까워요. 여기에는 이건 드라이브 모드고요. 이건 카메라. 그리고 여기서 오디오와 선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내 메뉴의 조작은 터치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컨트롤 패드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이고요. 이렇게 R&D 양쪽으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조작이 되고, P를 누르면은 P가 체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른 제네시스나 현대차와 비슷한 그런 레이아웃인데 이렇게 위치가 다른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이 커버의 그 작동감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 적당한 것 같고요. 이 안쪽에는 C볼트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USB는 없고요. 운전대 디자인은 다른 제네시스에서 많이 보던 디자인이죠. GV70의 실내 디자인 테마 중 하나가 이 타원형인데, 그러니까 타원형 디자인이 여기저기 많이 쓰였어요. 이 운전대도 그렇고 상하가 다 타원형이 적용이 됐죠. 차 크기 대비해서 이 운전대 림의 두께는 좀 있는 편이고요. 여성이 잡으면 좀 두껍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가죽은 좀 쫀득한 편입니다.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 조절도 전동이에요. 일반 모델과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이 운전대 같아요. 운전대 디자인이 저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스포티하네요. 저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그 스포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약간 좀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이 스포츠 모델은 운전대가 전통적인 3스포크고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는 펀칭이 적용이 돼 있어서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이제 훨씬 낫습니다. 거기다가 저 일반 모델보다 오히려 이 림의 두께가 약간 좀 더 얇은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적당한 두께감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G70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달라지고요. G70처럼 3D 효과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다른 제네시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랙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시간으로 앞뒤 토크 배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GV70은 이 페달의 디자인도 독특합니다. 스포츠 페달은 아닌데 이 표면에 적용된 그 디자인 또는 패턴이 다른 차 또는 제네시스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이에요. 풋레스트에 적용된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GV70은 센터 패시아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우드 패턴의 디자인도 꽤 독특합니다. 만졌을 때 촉감도 괜찮고요.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앞부분을 연장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그 방석의 길이가 짧지가 않아요. 그리고 등받이도 등과 그 전체가 닿는 면적이 꽤 넓은 편이고요. 시트의 쿠션은 좀 탄탄한 편이고요. 따라서 이 차의 하체도 좀 탄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GV70은 2열의 뒷좌석이 좁다는 말이 많아서 크게 기대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2열의 거주성이 괜찮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좌석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차 크기 생각을 하면은 2열의 레그룸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2열 레그룸만 보면은 GLC보다 좀 못하고요. 이거보다 작은 투싼과 비교하면은 레그룸이 크게 부족하죠. 투싼 같은 경우에는 GV70보다 레그룸이 훨씬 더 넉넉합니다. 근데 2열에 앉았을 때 그 전체적인 착좌감은 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2열 시트의 크기가 넉넉하고 다른 차들 대비해서 2열 시트 방석의 길이가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따라서 2열의 거주성은 꽤 괜찮은 편이고 2열 시트의 그 등받이의 각도도 뒤로 꽤 많이 넘어가는 편입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발을 이만큼 넣고도 상하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열은 두 명만 앉을 수가 있고요. 이 뒤쪽에는 공조양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GV70은 2열에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된 것도 장점이죠.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SUV에 2열에 통풍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B와 220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2열에는 수동이지만 이렇게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예상을 하신 것처럼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쪽에 그 좌우의 폭이 좀 넓네요. 그리고 트렁크 바닥을 들어올리면은 여기에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습니다. 양쪽에는 그물로 된 또 작은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이렇게 레버를 잡아당기면은 원터치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이네요. 살짝 경사가 있긴 하지만